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이 북한 어선 문제 참 논란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표류하는 배였다. 그리고 삼척항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표류도 아니었고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늘 우리 신의 한수를 보고 가짜뉴스다 뭐다 주장을 해왔던 정부인데 이거 보면은 누가 가짜뉴스라는 건지 이젠 좀 헷갈리기까지 한데요. 자세한 소식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이야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제는 이 군의 주장, 이 군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표류였다. 그리고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둘 다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한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지난 11일에도요. 북한의 배가 표류했던 거를 우리가 예인해서 다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아주 없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칫하면 이번 건도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초기 발표와 다른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파도 끝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항에 들어왔던 북한 어선의 항해 일지를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9일에 함경북도를 출항했습니다.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위장조업, 그러니까 어업을 하고 있던 배들에게 끼어 들어간 거죠. 끼어 들어가서 자기네들도 물고기를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면서 상황을 보다가 12일에 월남을 하게 됩니다. 13일 오전 6시에 울릉도 동쪽 55km 해상에서 이 배를 정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마 엔진을 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대기를 하다가요. 15일 오전 6시 20분에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로 접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접안을 한 게 아니라 방파제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완벽하게 고정까지 시키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서 어민이 대화까지 나누고 뭐 핸드폰을 빌려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국방부가 인지를 하고요. 군이 이 배를 끌고 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요. 국방부가 발표한 것과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초 발표는 기관 고장으로 이 배가 표류를 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엔진을 끄고 해상에서 대기를 했고요. 삼척항 인근 어선에 의해서 발견됐다 했는데 사실은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해 있던 것을 어민들이 발견을 한 거고 대화까지 다 나누고 뭐 이모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 이 어선을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은 현재까지 일함대 사령부에 보관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게요. 단순히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해양 관측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해류예요. 네. 해류의 흐름인데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요. 15일 당시의 해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북쪽으로 가고 있네요.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고장 났다면 이 배는 북쪽으로 그냥 밀려가게 다시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되네요.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 표류를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일본 쪽으로 뺑 돌아서, 그죠? 해류의 모습이 보이시죠? 일본 네. 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월남한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게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월남을 했다 하면은 4사람이 배를 타고 왔다고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2사람은 또 바로 돌려보냅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바로 돌려보냈고요. 2사람만 이제 귀순을 한 걸로 되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지금까지도 제 생각에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선으로 들어왔고 레이더에도 뭐 안 잡혔다고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어떤 침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간첩인지 아닌지 대공용의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제대로 해봐야 되고 교차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합참 국방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선이 1.8톤밖에 안 돼서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다. 군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자인을 했고요. 그렇죠. 군이 동해상의 넓은 해역이라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해안선이라는 게 결국은 동해, 서해, 남해 뭐 이렇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넓어서 정찰하기가 힘들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2명은 계획된 귀순 의지가 강하다. 그렇다면은 2명이 계획된 의지를 밝혔다 하면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해서 이 배를 같이 타고 왔는지 이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벌써 돌려보냈으니까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히 군복도 입고 있었는데도요, 민간인이라 통일부에서 합동신문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사실상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 통일부에서 민간인으로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도 예를 들어 간첩이다, 스파이다. 그러면은 침투했다. 국정원이 조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무장공비다. 국방부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민간인이에요. 통일부가 조사했어요. 두 명은 돌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럼 돌려보내주세요. 저희가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지금 확인한 사진인데, 이 어선에서 이제 그 삼척항에서 찍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민으로 보이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지금 보면요, 앉혀 맨 있고요. 앞에 지금 그 뒷짐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복장이 인민복스러운 그런 복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군복 얘기하셨는데, 이 군복을 보면은 지금 그 맨 뒤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은 그 바지가 약간 얼룩무늬가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혹시 군이 아니냐, 이 북한군이 아니냐, 약간 그런 또 정황상 의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저희가 복장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따지는 것도 좀 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황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미니까, 제가 지금 누차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거는 계획적인 기순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표류도 아니었고요. 정말 이 멀쩡한 배, 모터 달고 질질 끌고 오다가 삼척항에 딱 들어와가지고 정박을 하는 이런 지금 행동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거냐. 애초에 2명은 대한민국으로 올 의사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저는 그 나머지 2명이 다시 북한으로 간 것도 되게 석연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좀 계획적인 부분이 많다. 이 북한 어선이 왔을 당시에 삼척항 인근까지 왔었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엔진을 끄고 한참을 대기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해안으로 바로 진입할 경우에는 이 소리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군에서 대응 사격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한참 밖에서 엔진까지 꺼놓고 대기를 타다가 이제 동태를 살펴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엔진을 다시 켜가지고 항구로 슬슬 이제 접안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과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을 정말 제대로 된 어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군의 대응 그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국방부 장관 이 주제안에 의해서 스스로가 우리는 대응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우리는 완벽하게 커버 못해, 뭐 이거는 뭐 그냥 간첩 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사태인지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침투하는 그런 경로라든지 침투의 방법 보면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도 완벽하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얘기하기로는 아주 작은 목선이라서 탐지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레이더가 물과 물체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선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금속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순히 목선이라는 이유로 퉁치는 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목선이라고 하면은 통나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 통나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8톤 정도면은 규모가 꽤 큰 거 그 아니겠습니까? 나무로만 만든 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선이라고 할 당시에는 레이더에 안 잡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확보된 사진을 보니까 뭐 목선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이것저것 갖춰진 그런 배인 걸 봐서, 이것을 레이더에서 이제 부실하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파도 정도로 인식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는데, 정말 이 군의 대응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한쪽이 귀순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배가 보면 뭐 안전장치 같은 게 제대로 된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귀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반대쪽,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싫다, 이 양측 간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갈등이라는 게 결국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보여지는데, 순순히 따라왔고 거기서 대기까지 했고 조사까지 받았고 순순히 나는 또 돌아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로 돌려줬고 뭔가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데가 진짜 있는 거죠. 코미디인 거예요. 이게 코미디죠. 진짜 우리 홍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6월 9일 날 출항을 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삼척항까지 도착했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착해놓고 북한으로 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대목도 너무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냈다 귀순을 하거나 아니면 냈다 돌아가거나 뭔가 이런 그림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뭐 2명은 남고 2명은 가고, 이게 진짜 석연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또 속보로 지금 뜬 기사인데요. 아, 네. 국정원에서 GPS를 분석했더니 어로행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진술이 다 된 내용이에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어로행위로 위장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일에서 12일 사이에는 고깃배들에 끼어서 실제 고기를 잡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로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GPS 분석을 했더니 어로행위인 것 같다라는 뒷북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국방부 발표에 실드를 치려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김여정이 조화 갖다 주는 거에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국가 안보에 상당한 어떤 허점이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경계태세에 상당한 허점이 발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적국의 수장의 동생인 김여정을 만나러 가서 아주 예의 바르게 응대하고 돌아온 거. 이거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홍철기 사회부장님께서 이 어선과 관련된 문제 정말 하나하나 따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인지 이게 북한인지 분간이 안 갈 지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뭐 군 당국에서 스스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해안에 대해서 똑바로 감시할 능력이 없다 라고 이제 공표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뭐 굳이 간첩을 뭐 몰래 보낼 게 아니라 그냥 통근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상한 통통배 같은 거 하나 끌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정말 이런 조롱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지금 이 군의 기강, 안타까울 따름인 거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 라고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이 안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국정원은 이 대북 감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은 오히려 이 정부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든 쉴드 쳐주려는, 어떻게든 막아주려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주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